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와,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해도 진짜 너무 죄송할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정말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아직 그런데 걱정이 여름은 길고요. 더운 날은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덥다고 얘기하기도 참 덥고 지치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도로도 너무 뜨겁고요. 하늘에서 비를 바라는 뭐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들, 뭐 땅, 논밭들, 농작물들과 이제 축사 피해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소나기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이렇게 비를 그리워하는 게 정말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가축 농가도 참 걱정입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요, 가축 폐사 위기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네. 더위는 어쨌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대비책을 잘 세워서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도 그렇고요. 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좀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또 가장 바쁘다고 하는 우리 전기 기술자분들의 노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오가다 마주치면요, 감사의 인사, 뭐 시원한 음료라도 한번 건네보는 그런 따뜻한 정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 저희 전국시대와 언제 함께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볼게요. 아니, 우리 지역 장이 얼마나 좋으면요, 경남 지역에서요, 우리 지역으로 장을 한번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네. 경남 오대간호 시간인데요. 광양 5일장으로 간다고 해요. 함께 가보시죠. 장맛비가 내 마음을 적시니 오늘은 왠지 떠나고 싶어라. 비 내리는 호남선으로 기분 좋게 전남 광양장 전격 공개. 근심 걱정 뭐 다 팔아요. 콩나물, 음식 없이 다 팔아요. 언니야, 이리 와봐. 맨 먼저 반겨주는 건 갱조개, 제첩. 얼굴이 섬지강에서만 이채집이 나는 줄 알았는데. 소나무가. 찌개거리에서부터 일부 8살 때부터 잡았지. 인물, 갱물이 우리 흔기가 여기는 있어. 인물도 내려가고 또 바닷물도 올라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시작부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정겹다. 우리 옥수수 많이 팝니다. 아주 옥수수로 팔아요. 맛도 아주 억수로 좋아요. 푹 쪄가 잡숴봐. 겨울에 나온 거 좋아. 요새 거는 못 안 입고. 다음에 가라고 겨울에 나온 거 좋지. 요새 거는 엄마들 거 요래. 손수 농사지어 갖고 나온 제철 물건들이 한 소쿠리. 치면서 이건 이제 약을 치면 이 때깔이 이쁜데. 아니, 와인 쌉니까? 아니 그냥 이물이 안 좋게 없이 보려고. 집에서 갖고 와놓은 게 쪼까니 갖고 왔는데 하나 팔았어. 한단 팔았어. 칙칙 이쁘라고 쏴줬잖아. 호박은 제대로 생겼구만. 아니, 호박은 누구 닮았는데 이리 이쁩니까? 암시롱한 캐 농담도 잘해. 광양장날 끝달이 1일 6일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질러 오시오이. 어디서 왔어? 아,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에서 왔네. 예. 아이가 여기랑 와서 우리 사진 찍어주려고 왔네. 나 30년 전에 중앙시장 몇 번 많이 다녔는데 그때 긴팔로 갔다. 긴팔로. 행천까지는 갔나, 행천. 바로 도마도 있고, 빗겨가 오이랑. 이거 그까지 갔어. 아 남해까지 갔잖아. 아, 남해는 참게 잡으러 가고, 간첩이라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 그 박정희 똘을 보고 간게 똘을. 그게 지금 신발이 또 간첩들 신고 댕긴 검은 거. 그걸 신었어. 참기를 몰라. 참게도 모르고 간첩이라고 신고해갖고 파출소에서 신세 졌어. 하루 저녁 신세 졌어. 6, 70년대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살벌한 추억이다. 점포 100개, 노점 400개, 광양 최대 5일장. 근심 걱정 있단가? 여짝 좀 앉았다 가보쇼. 한평 사주풀이다. 33살짜리가 참 좋네요. 내가 3월달이라 일의 중심은 이 금옥인만당이라 앞이 밝아지고 재수 보고. 그때는 여기가 서울에.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말을 안 들어. 꽃이 시들어지는 게 꽃이가 안 살아나.
이대로 가도 된다. 그 시기 나왔고. 우리 9월달에 앞이 밝아지고 두 아들도 봤을 때 선물 한번 받으니까. 두 아들을 봤을 때 선물 한번 받아. 그나저나 어째 날이 얄궂으네. 금세 목구름이 자욱하다. 이리 웃자스까나. 싸게 천막 칠한게. 밑에다가 잼매줘. 위에는 못 가겠네. 알았어. 자, 잡아다녀봐. 자, 잡아다녀, 이제. 비가 온 데서 이때는 벗어났다가 이제 또 실은 벗어났다가 상추를 안 사가네. 지금부터 나와요. 어저께 딱 이제 어저께 여기 있어. 내가 난 게 맛있어. 요새는 그 제일 처음부터 방아와 쌍벽을 이루는 토속 향신료 알싸한 제피다. 전라도는 제필자라 맞아. 전라도는 것입니까? 바다가 없어갖고 고기도 잘 안. 여가 제일 잘 먹어. 전라도가. 제피하고 가게 싸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도 말투도 다르지만 은근히 닮은 점도 많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2마리가 3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너스를 내가 2마리 넣어서 어머니한테 3만 원을 드릴 거라. 문어가 제철이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들어갈 철이라. 왜 그러냐고 하면 낙지는 금어기잖아요. 못 잡아. 낚시도 금어기가 있습니까? 하지요. 모든 거가 다 금어기라 산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사 경남에선 보기 드문 알을 만났다. 야는 이름이 뭐예요? 이제 색서방 고기다가. 색서방은 살펴봤는데 본서방 안 주고. 얘 눈깔 하나가 지금 한 15,000원이요. 그럼 평소에 색서방 주는 거예요. 제일 예쁜 서방. 왜 흔서방은 안 됩니까? 본서방은. 본서방은 저 별로 안 사랑한 깨를 안 주고. 듣는 본서방 섭섭쿠로 잠자코 서대만 썬다. 그만큼 귀하다는 전라도 금풍새이. 그래 이 동네에서는 최고지. 전라도에서는 이거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라가지. 이 동네에서 최고인 거 요 또 있네. 여기 특이하게 여기 광양지방에만 콩죽을 먹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맛있어. 어머니는 전라도 분 아니십니까, 그럼요? 나도 전라도여도 저짝으로 썼나. 이 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광양이 이걸 먹더라고. 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름 별미 따뜻한 콩죽. 쑥을 넣어서 맛있겠다. 시원한 콩국수는 많이 봤어도 끓인 콩물에 도톰한 칼국수 면발. 하실한 게 콩죽집 건너편도 이열치열. 장안에 대장간이 있습니까? 야무진 매질의 주인은 장터 명인 박경종 씨. 불가의 싸움 앞에 수다는 금물이다. 어머니 손님도 매너 모드. 찜질방 맘먹는 열기 속에 탕탕탕탕 망치질이 살 잦아들면 아저씨 요거 저 미끌미끌 안 들어줘 갈아주시오. 저희 3대째 가방을 1954년 5월 시장 생기부터 올려 개장까지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진득한 대장장이 손 따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 이거는 오칼이야 형님. 그럼 어쩌라고 빨리 말해. 오케이. 그럼 어머니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요? 예. 한양에 살았으니까 예전에부터 와서 샀죠? 포장에 나 신조시 한번 사는 거. 아니 그 오늘 비 온다고. 영 이쁜 신상. 영 운동화. 아니, 신발을 왜 가지가지로 사셨습니까, 어머니? 요거는 하려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건 나 같은 거. 그래. 참 너무 보셨어요. 응? 옷 사고 사세요. 신사고 인자가 기나 좀 사가네. 기? 기가 뭔데요? 정 궁금하면 따라와봐야.
아, 게다! 광양 사투리로 기! 그 얼마 주라고 했어? 그냥 2,000원만 주고 가져갈라요. 2,000원. 예, 나도. 팔았어, 얼마? 요거는 왜? 요건 또 들어봐달라고. 안 해네, 안 해. 뭘 안 해? 이따 와보게 톡톡톡 해. 그러면 지금. 엄마 다 죽지 집에 가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어라? 인자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각생 고구마 줄기다. 지금 심으면 안 늦어요. 아니 익지 순구만이 뿌리 이만 크고 못 써. 좀 늦게 숨겨 딱 삶아 먹기 좋아. 자자하니. 이것도 딱 지금 먹기 좋아. 6월 본디콩, 일명 호랑이콩, 해체 작업이 한창이다. 네. 아따 우리 콩 진짜 맛있는 콩인데 시골 소일이 나와갖고 손방정은 안 들어. 건강정을 떨면 거치지물 주담을 하면 더지. 그럼 기름물 요래.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마워. 나는 더 좋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즐거운 여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지 사고, 당근 사고, 오이 사고, 열무 사고. 아따 퍼뜨하는 거 뭐 한단가 요 다 있는디. 아니 오랜만에 사실 경남 오대간호에서 경상도 사투리만 들었는데 네. 우리 사투리 들으니까 또 좋네요. 정겹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곳이 이제 지금은 행정구역상 경남과 전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윗동네 아랫동네 하면서 자주 왕래를 했던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정말 이웃사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중에도 그 시절에 참개를 잡으러 갔다가 간첩으로 신고당하셨다 뭐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웃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재밌는 추억이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나봤던 음식 중에 그 생선이 있었잖아요. 분평선이가 있었는데 참 네. 이 유래가 굉장히 또 재밌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임진을 한 당시 이순신 장군이 우리 지역 여수를 방문했었는데요. 한 생선을 먹다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이 무엇이냐라고 한 병사한테 물었더니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그랬겠죠. 그렇죠. 모르겠사옵니다라고 했더니만 그러면은 네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평선입니다 했더니만 군평선이가 그래서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따 모르겠지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맛이 얼마나 좋으면 새서방 고기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지역에 참 많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셨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오일장 전통시장 놀러 가셔서 한번 맛있는 음식 장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뭐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푹 놓고 먹어볼 차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마음에 드시죠? 네. 바로 무한리필 맛집인데요. 마음 푹 놓고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외식하러 나가면 비싼 가격 때문에 젖은 양 때문에 속 편할 날이 없다. 그럴 땐 먹고 싶은 음식 손에 들고 외쳐봐요. 무한리필! 마음 편히 먹고 스트레스 잔뜩 푸는 무한리필 맛집으로 고고! 아니 도대체 뭘 드시길래 칸막이까지? 혹시 지금 드시는 게 육회인가요? 아니면 치킨 드시는 건가? 먹지만 말고 좀 알려주세요. 이 집 대표님이 타베오다였습니다. 에? 타베오다이? 식당에서 모르면 쓰는 찬스는 사장님 찬스! 예, 타베오다이는 일본어로 무한리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부터 일본은 무한리필이 한국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요. 저희 집은 싱싱한 한우와 한돈을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는 가게입니다. 에이 그러면 그냥 샤브샤브 아니에요? 예, 저희 가게는 육수가 4가지 있고요. 맵고 얼큰한 매운 육수랑 일본식 불고기 맛의 스키야키 육수, 그리고 샤브샤브의 기본인 멸치 육수, 그리고 된장 육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육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얼큰하기도 하고 시원한 맛도 있고 맛있습니다. 저는 술을 먹었었는데 진짜 국물이 술 해장하기 딱 좋은 거였습니다. 한우도 맛있고 영양 보충 만땅되는 거였습니다.
네, 저희 집은 품질 좋은 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브샤브는 굵게 썰으면 질기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손맛 담긴 고기가 상위에 오르고 이제 먹어볼까요? 한우가 먹고 싶다면 한우,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한돈과 소고기 중에 고르기만 하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와중에 장정 2명은 또 리필. 육수 하나씩 앞에 두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없이 먹다가 조금 지겨워지면 치킨 리필 하나 해주세요. 치킨 리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샐러드 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를 다 직접 서빙을 해주시니까 편하고 식사하기 참 좋습니다. 일본식 베이스로 나오는 이런 소스들, 그리고 이제 국물, 이런 것들이 딴 데서 쉽게 찾기 힘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우라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어른들이나 귀한 분들 대접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무한 리필과 무한 행복, 기분 좋은 식사 끝. 배부를 때 너무 잘 먹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해. 음식이 지금 목구멍까지 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냄새 따라 도착한 다음 장소. 이야, 남다른 풍채, 마음이 든든하네 든든해. 이 메뉴는 브라질 스테이크입니다. 어머어머, 열정적인 브라질 셰프의 노력과 손맛이 담긴 스테이크. 이글거리는 불판 앞에서 심혈을 기울인 끝에 윤기 짜르르 고기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주고 또 주고 도대체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먼것 주세요. 입가시 많은 구운 파인애플까지 다 먹고 나서도 또 입속으로 들어가는 고기. 한 점씩 꼭꼭 씹으면서 더위 스트레스, 일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자고요. 브라질에서 먹은 거랑 비슷해요. 브라질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 가면 진짜 멋있어요. 브라질의 진정한 매력이죠. 다양한 브라질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채를 절인 브라질 김치, 브라질 밥과 함께 고소한 검은콩 스튜까지. 여행은 역시 맛집이라 생각한다면 비행기 안 타고도 떠나는 브라질 휴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셰프님 등심 추가해주세요. 네. 좋아하는 부위 야무지게 얘기하면 갖고 온 스테이크가 눈앞에 짜잔! 야들야들 고기를 콕 집어 바로 입에 쏙 넣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이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래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죠? 먹어도 그리운 그 이름, 고기 구경 한번 해볼까요? 호주 소고기 선수. 맛있어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소금 후추로 기본간만 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고기가 포인트. 그래서 셰프의 손맛이 진정한 자부심이라 할 수 있겠죠? 케피카루, 술탄하고 케피카루, 시나몬. 상큼하게 입가심도 하고 소화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죠. 소고기만 무한리필인 건 아닙니다. 쫄깃한 닭고기와 소세지도 아이들 입맛에 딱인데요. 가족의 오붓한 식사로 좋겠죠?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 가도 이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양도 푸짐하고 맛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게 금방금방 구워지니까 촉촉하고 또 이 소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 하면은 좀 약간 기대 이하의 고기라는 그런 편견이 나는데 여기는 진짜 고기 질도 좋은 것 같고 일단 부드럽고 질긴 부분도 없고
고기 손질도 잘하신 것 같고 고기 공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비빔국수 못 먹었어요. 지금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잘 먹었어요. 여름밤을 즐겁게 해줄 다음 음식. 광안대교가 잘 보이는 곳에 있다고요? 사장님, 여기 회 리필 좀 해주세요. 아니, 아무리 부산이라지만 회 리필이라니 말이 되나요? 설마 진짜인지 지켜볼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과감하게 바로 농어를 꺼내시네? 요거는 이제 지금 여름에 철이거든요. 여름에는 농어가 최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어종을 지금 주는 게 광어, 농어 그런 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맛있는 농어를 계속 리필해준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드시다가 오지랖은 계속 리필을 해드립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수족관가가 떠가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떠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방장을 안 쓰고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껴가지고 손님한테 이제 리필로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연산 농어, 참돔, 그 다음에 광어, 대강어 요래 이제 나갑니다. 그동안 회보다 반찬으로 채웠던 배 이제 호강시켜 주리라. 바로 나가는 젓가락질. 맛이 어떤가요? 회는 와사비찜에 맛있지. 저는 와사비 쪽입니다. 하긴 회 먹을 때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역시 회는 초장이지. 내 취향껏 마음껏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챙겨주면서 많이 많이 드세요. 산낙지 왔습니다. 새로운 선수 등장에 술렁거리는 식탁. 원기 회복의 최고 산낙지 대령이요. 한 젓가락씩 먹다가 회가 사라지면 구세주를 외칩시다. 사장님! 여기 리필 좀 해주세요. 말 한마디에 다시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 자, 리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족하면 또 말씀하세요.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그 맛. 더위에 달아났던 입맛도 저절로 돌아오나 봐요. 사이드 메뉴도 맛있지만 회가 더 맛있어가지고 이 집을 저희는 즐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회맛 한번 보이소. 정말 회가 리필이라서 별로 안 신선할 줄 알았는데 참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강안대교가 보여서 야경은 덤입니다. 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푸짐한 회와 더불어 식탁을 빛나게 하는 밑반찬. 회만 먹고 밑반찬 못 먹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회도 반찬도 리필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속 편하게 한 상 가득 먹을 수 있겠네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그 매력. 무한리필 맛집에는 무한대의 행복도 숨어 있습니다. 푸짐한 한 끼에 스트레스 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밥 먹고 마음속 깊이 든든하게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지금 시각 오후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2번째 절기 대서입니다. 큰 더위라는 의미에 걸맞게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벌써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도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나마 34도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체감온도는 높습니다. 더위 체감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건강한 성인도 버티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이번 여름 가장 덥다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이번 여름은 정말 뭔가 더 다른 것 같죠.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stream. 네,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병을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방학 시즌이래요.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제 좀 방학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방학 때마다 이번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야지 하면서 생활계획표를 맨날 세웠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좀 허무하게 보냈던 기억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방학에 대한 그 기억을 좀 되새겨보면은 그 타지, 다른 도시로 놀러 갔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참 좋았던 기억이었었는데 얼마 전 여수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으로 1박 2일 캠프를 떠났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생기발랄 풋풋한 여고생들의 축제 한마당. 강당이 들썩들썩 설레는 무대 이날만을 기다렸다. 아마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친구들과 경상도 친구들이 만들어낸 순수한 우정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른 아침 학교 밖을 나서는 아이들. 오늘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영호남 간의 거리를 저희가 이 캠프를 참여함으로써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랑 우리 여수 지역의 문화를 같이 교류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요. 영남, 호남에 대한 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배려하는 마음, 그런 의미로 이번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이 싱그러운 친구들에게 오늘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출발! 3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먼 거리만큼이나 낯선 기분으로 오늘 묵을 숙소로 향하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아이들. 처음 온 곳이라서 낯선데 부산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여수 부산! 드디어 여수 친구들과 부산 친구들이 만나 캠프의 첫 번째 일정을 함께 하는데요.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서로 잘 위로해주고 서로 응원하면서 게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많이 어색하고 서툴 줄 알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훨씬 좋고 같이 지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푸는 데는 역시 게임이 최고죠. 만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맨날 보는 사이처럼 금세 친해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신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친구들이 착하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진행자님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여수 친구들이랑 이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쉽게 친해지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이 행사는 박수관 회장의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정서를 서로가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에게 서로가 교감하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함께 토론하고 얘기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좋은 친구로서 좋은 버스로서 자기 어떤 앞으로 미래 발전에 서로가 협력이 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선 지역 갈등이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말 대신 편견 없고 갈등 없는 세상을 되길 바라며 만든 자리입니다. 내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 또 다른 지역에 많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희망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또 그 꿈을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서로가 좋은 벗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남과 호남 사이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출발한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지난 13년간 벌써 3천여 명의 부산과 여수 친구들이 어우러져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서는 이런 지역 갈등의 어떤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열리는 영호남의 어울림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 간 갈등 없어지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부산, 그래요, 네. 가위바위보! 그렇죠. 알았습니다. 출범식을 마치고 드디어 시작된 어울림마당. 오늘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산하는데요. 열정적이고 통통 튀는 춤 대결이 이어집니다. 무대에서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복도에선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수련회 때 잘해가지고 뽑혀서 여기 온 거라가지고요. 아마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 화이팅! 자, 그럼 여기서 3개월 동안 연습한 댄스 실력 확인 들어갑니다. 야, 웬만한 걸그룹 못지않은데요. 처음 만난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멋진 무대. 어때요? 오늘 공연 준비한 만큼 잘 된 것 같아요? 네! 완전 딱 잘했어요! 말투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서 만나면 서로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그건 괜한 걱정이었을 뿐. 아이들답게 아이들 방식대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 풋풋한 우정이 만들어져 갑니다. 나는 딱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냥 옆에서 애들이랑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그냥 말 안 해도 굳이 그냥 말 안 해도 가까워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며 즐겁게 어울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겐 더 이상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잘못된 편견이 끼어들 자리는 없겠죠. 부산과 그리고 여수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의 만남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함께 뭔가 나누고 좀 친해지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아무래도 또 레크레이션이 서로 스킨십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작할 때는 조금 굳어있던 표정들이 나갈 때는 조금 편안하게 또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전라도 친구들과 경상도 친구들의 특별한 만남.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연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영남과 호남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니, 화면 보니까요, 뭐 영호남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은 이미 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모두가 다 어울려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이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올해를 벌써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앞으로도 이런 화합의 움직임이 쭉 돼서요, 뭐 20년, 30년 더더더 오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열기열골이 앞으로 쭉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뭐 지방선거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민선 7기가 문을 열었고요. 제11회 전남도 의회도 또 의정활동도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죠. 7월 13일에 제11대 전남도 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가 됐고요. 제11대 전남도 의회가 하려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용재 전남도 의회 의장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11대 전남도 의회 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당선 소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200만 도민 여러분과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예, 제11대 전남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입니다. 예, 먼저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3선의 도의원으로 만들어준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 앞으로 저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이를 도정에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 도회를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의장 선거가 초접전이었습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갔다가 2표 차로 따돌리고 이제 의사봉을 거머쥐시게 됐는데요. 선거 이후로 참 마음 졸이는 게 두 번째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보는 분들은 드라마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슴 저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죠. 1차 투표 때 제가 29표가 나왔고 상대 후보가 29표, 28표. 네. 그다음에 한 표 또 한 분이 차였죠? 한 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58명의 의원 중에서 그렇게 분포가 됐고요. 2차 투표에서 29대 29가 나왔습니다. 동률이었죠. 예. 네. 그다음에 3차 투표에서 제가 30대 28로 신승을 했습니다. 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네. 의장 선거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 같은데요. 네. 네, 공약을 좀 쭉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그 보좌관이, 전문 보좌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 도의회가 11조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 도가 한 7조 몇천억 되고 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네. 3조 몇천억 이렇게 해서 합의 한 11조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전문 보좌관이 없음으로써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문 보좌관이 이렇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의회 역량 강화도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예산 심의나 우리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좌관이라는 게 국회에서도 좀 논란이 많잖아요. 국회에서도 좀 보좌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 전라남 도가 너무 넓죠. 네. 예,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이 전라남도 넓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라남 도까지 가기가 뭐 1시간 30분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인 의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이 있게 되면 옆에서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꼭 의회 보좌관은 우리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방분권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의회 어떤 전문성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좌관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미래의 정치 어떤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정치 자원을 갖다 양성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11대 의회를 좀 돌이켜 보면은 70%가 초선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을 정도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선출된 이번 의회인데요. 41명의 의원이죠. 도의원직을 처음 맡게 됐는데 뭐 기대도 크겠지만 걱정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시군 의회 경험을 쌓고 이리 올라온 그런 의원들도 계시고 또 각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전문적으로 하던 그런 의원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역량으로 봐서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 경험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번에 이제 전남도 주요 시책들을 분석한 상임위원회별 도정 시책 요약집이 나왔다라는 건 뉴스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진행돼야 될 시책들이 많을 텐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시책 요약집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책 요약집에는 우리 도의회에 새롭게 들어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주요 시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예산, 각종 현황, 통계 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재선 의원들도 사실은 방대한 어떤 예산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걸
그 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문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약집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자면 경기 침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도 있지만 지역 안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좀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인 계획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전남은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인구는 줄고 있고, 또 재정 자립도는 제일 낮고, 예,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또 기업 유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 그 보건대 정상화 문제, 지금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교육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앞으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대학은. 예, 그래서 그 남원의 그 서남도의 사태에서 봤듯이 그래서 보건대 정상화 문제라든지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그 엑스포장 활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광양의 또 컨테이너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또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각지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해 나오고 또 7기 김영록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 역점 사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한 것도 잘한다고 협치해야겠죠. 그러나 잘못한 것에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견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도 참 중요하지만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치유되지 않았는데요. 자, 올해 벌써 여순 사건 70주년입니다. 자, 현재 여순 사건과 관련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여순 사건은 여수 순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저는 뭐 광양 출신입니다만은 광양에 많은 민간인들이 그 당시에 희생을 당하고 광양 백운산 있잖아요. 예, 백운산에 쉽게 해서 그 당시에 빨치산이다 그랬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구례도 마찬가지죠. 지리산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뭐 유령 탑 건립 문제라든지 이렇게 유족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그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도의에서 이렇게 조례를 전에 이제 개정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전라남도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그 부분에 여수 순천 19 사건 10월 19일 사건이죠.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명부터 이제 개명을 조례를 개명을 했죠.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또 지원 대상을 이제 여순 사건 유족회로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조사를 포함해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위령탑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회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재조명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그리고 위령 사업도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의 좀 다양한 노력들도 이번 기수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방의회가 이제 시민의 대표 기관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도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들은 강구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도민들과 소통 문제요? 도민들과 10대 의회에서도 각종 도민들과의 소통 뭐 이런 세미나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활동들이 한 103번 정도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103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대 도의회에서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네. 전남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도민분들께 참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남 도의회는 200만 전남 도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예, 저희들은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이용재 전남도의 의장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 저희와 네. 함께 지켜보고 또 응원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정보시대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